그냥 은근히 모르게 다른 단톡방을 판다든지 아니면 얘만 모르게 우리끼리 소탁소탁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안 가요. 여자애들 따돌리면 다 그 내용으로 상담이 오더라고.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근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학교 폭력 사건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끝. 오늘은 따돌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올리고 나서 거의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좀 학교 폭력이 많이 바뀌었을까? 뭐 변화된 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로 변화된 거는 없어요. 특히 여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따돌림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따돌림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하세요. 여학생이 따돌림 비율이 더 높아요? 맞아요. 여학생들은 이게 따돌림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게 좀 약간 지능적이죠. 근데 또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냥 저애가 싫어요. 갑자기 싫어지는 행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우리 무리랑 뭔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쟤랑 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드러내놓고 너 우리 무리에 끼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은근히 모르게 다른 단톡방을 판다든지 아니면 얘만 모르게 우리끼리 소탁소탁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은근히 따돌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 또 여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쟤네 그룹에서 배제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집에서 특별한 일 없고 학교에서도 뭐 물어보면 뭐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왜 학교 가기 싫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죠. 피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걱정하고 얘도 엄청나게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폭력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약간 그래도 마음에 보상을 받는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심리적으로 학교 폭력 따돌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폭력을 신고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따돌림 같은 경우는 되게 무형적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나는 따돌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폭력 신고했는데 학교 폭력 인정까지 안 됐어. 그럼 얘는 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면 안 그래도 적응이 힘들어서 학교 폭력 신고했는데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진짜 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안 가요. 두 가지 방법. 아이가 이제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 같이 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친구를 만들어주면 학교 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도저히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전학 가야죠. 근데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피해보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예를 드는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경우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발각됐을 때 그때 따돌림 많이 당합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뒷담화할 수 있잖아요. 야, 왜 쟤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은 아이가 그냥 그거를 그냥 사적 대화로 그냥 비밀을 유지해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을 전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뒷담화 당사자한테 가서 야, 쟤가 너에 대한 뒷담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뒷담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뒷담화 했다라고 나를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따돌림이 당하는 경우들이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해요. 여자애들 따돌림은 다 그 내용으로 상담이 오더라고. 부모님들도 좀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내 그쵸? 얘기 예. 막 하면 안 된다. 맞아. 친구 사이에서 다른 애 그 험담하면은 진짜 안 돼요. 그 아이 험담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하면 돼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우리 학교에서 걔 있잖아. 나랑 친하게 지내네. 걔가 오늘 뭐 이러이러했다.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뒷담화하고 또 학교 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돼요. 남학생들이 진짜 드러내놓고 따돌려요. 걔한테 말도 안 걸고 쟤가 뭔가 이야기하면 뭐 반응도 안 하고 욕설하던지 뭐 이런 식의 그냥 톡 쏘는 거지 여학생들처럼 은근하게 따돌리진 않거든요. 진짜 드러내놓고 따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남자아이들이 그냥 얘를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는 부류도 있어요. 무시하면 걔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그냥 야 꺼져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폭언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언으로, 언어폭력으로. 남자애들 따돌리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 따돌림이 뭐 심각하다 뭐 이런 교육부 조사도 나오고 이랬던데. 보통 따돌림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자아가 생길 때 뭔가를 따돌리기도 하고 싫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을 그냥 우리 안 껴주는 게 결국은 따돌림이잖아요. 그런 자아가 생기는 게 보통 4학년 때 시작되고 5, 6학년 때는 이제 좀 더 확고해지죠. 그러다 보니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드러내놓고 눈에 보이게 따돌리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냥 당하는 입장에서 나는 왕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 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잘 지지를 해주면 아이가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가 될수록 저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가 진짜 속마음을 뚝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친구한테는 이야기해도 부모한테는 입을 닫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이러면서 상담에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못하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 마음을 알아주면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랬지 라고 하면서 혼만 내니까 아이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아이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게 첫 번째.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대신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제가 학폭 사건 많이 하잖아요.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도 다 학창생활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이거 선생님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손바닥 한 대 받고 그냥 반성문 쓰고 지났는데 요즘은 다 이거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다고 하니까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런 거는 다 그냥 지나쳤다.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이라고 치면 아이한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래 그러면은 학교 쌤한테 말해서 그 아이한테 사과를 받고 그냥 한번 기회를 줄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동일한 행동을 또 해요. 그때는 학교폭력 신고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은 기회를 주고 그쪽에서 충분히 사과를 하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가해 학생 측도 그래요.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먼저 사과하면 우리가 다 뒤집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는 사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더 많이 잘못했어. 근데 얘는 요만큼 잘못했어. 근데 더 많이 잘못한 내가 먼저 확 죽이고 들어가면 얘도 조금은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100%다 잘못 인정받는다고 하고 얘가 잘못한 거는 묻히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사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이 엄청 커져요. 그러면 이 더 많은 피해를 본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사과하면 내가 그냥 사과 받고 묵인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빵 터져서 학교폭력으로 가니까 피해 학생 쪽에서는 제발 용서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가해 학생 쪽은 제발 진정으로 좀 사과를 좀 해라. 이렇게만 하면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 겁니다. 대신 변호사님은 돈을 못 벌. 저 돈 안 벌어도 돼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학교폭력 이런 절차들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진짜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정말 돈 벌려고 사건을 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